자, 이거 참, 뭐 하나, 이 준비를 했더니 또 하나가 걸리적거리네요. 자, 조금 한쪽으로 좀 더 돌려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예. 예. 카메라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테이블 쪽으로. 네. 어이구, 좋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네요. 네. 아마 이 책상을 옮기면서 살짝 옮겨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노상원에 대한 선고 소식입니다. 노상원은 뭐 여러 가지 혐의로 현재 기소가 돼 있죠. 재판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열리고 있는데 하나가 내란 사건이고 하나가 오늘 선고가 나온 비리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때문에 2년이 아니라 노상원이 저지른 비리 혐의, 그러니까 후배들을 진급시켜 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게 징역 2년이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자, 이 판결을 놓고 어떤 분은 너무 싸게 나왔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이 내란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내란, 12.3 내란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라는 판결, 그런 선언이 나왔다는 점에 좀 주목하고 싶네요. 법원으로서는 첫 번째 판결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 2부 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오셨죠? 네. 네, 오늘 이게 지금 카메라 세팅이 좀 안 돼가지고 네, 자, 우리 강지호 기자 마이크가 안 켜졌죠? 네, 마이크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마이크부터 좀 상태를 점검을 할게요. 자, 강지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강지호입니다. 네, 우리 강지호 기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스픽스 다녀온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상태도 좀 안 좋고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자, 하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판 법정에 다녀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노상원 선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재판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노상원은 민간인 상태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참, 이 노상원 수첩 보면은 섬뜩한 내용도 많았어요. 뭐, 수고를 해서 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뭐, 그 강제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마약류 약품을 쓰겠다라든지, 뭐, 몽둥이 혹은 뭐 그 작두 뭐 이런 것들을 더 동원하겠다, 또는 조작, 그 사건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근데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겨우 2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일단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오늘 재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니 노상원이 계엄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밑바탕을 전부 다 그린 게 노상원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노상원이 2년이냐 라고 하면서 분노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보니까 아니 어떻게 노상원이 2년일 수가 있어, 이 자식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내란 사건 재판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노상원이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러니까 제가 본류 재판이라고 할게요. 지기현이 담당하고 있는 김영현 내란 재판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 피고인이 바로 노상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란 재판의 판단은 아마 3월 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선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상원의 사형이나 무기가 나올 그런 재판은 지기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이현복 판사 같은 경우에 오늘 선고가 나온 재판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알선수재입니다. 알선수재는 뭐냐면 뇌물을 받고 이 군인들을 진급시켜 주려고 도움을 줬던 것,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은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던 것, 이 두 가지 혐의로 2년 선고받은 겁니다. 사실 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니까 다들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내란 사건인데 왜 갑자기 개인정보법이냐.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법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군사기밀에 관련된 법이어야 돼요.
정보사 요원의 이 인적 사항은 군사 기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군사 기밀로 다뤄지지 않고 개인 정보 이 부분은 조금 논란거리가 향후에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은 내란 사건 재판이 아니라 김용현의 아니 그러니까 노상원의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거는 내란을 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노상원이 해왔는지에 대한 판단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진급을 미끼를 던져가지고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뇌물을 가지고 이 노상원이 군인을 어떻게 휘어잡았냐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김대령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 진급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너 지금 정보사 요원들 중에 빠리빠리한 애들 한번 주워 모아봐. 그러니까 김대령이라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니까 노상원 말을 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도 주고. 그렇죠. 네, 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노상원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오늘 재판이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노상원에게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 전달을 누가 해줬냐? 뭐 김모 대령, 정모 대령, 그리고 문상호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정보사 내에 있는 HID라든지 네. 정보사 요원이라든지 명단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개인정보법 위반과 알선수재 두 개가 묶어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보사 요원, 특히 HID 요원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가 기밀이야. 그렇죠. 존재 자체가 기밀인데 이 존재 자체 기밀인 사람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게 왜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이거는 군사기밀 누설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거 참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나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조금 수상쩍은 좀 수상쩍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나온 거죠. 네,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이 정보사 요원들의 유출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들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이름이 써져 있지 않고 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정보사라든지 국정원 이런 분들이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네. 근데 적에게 이름이나 이런 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표시합니다. 이름도 표시 안 해줘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명단이 노상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는 단순히 문상호한테 명단을 넘겨받았고 이걸 내가 재조합을 해가지고 김영환한테 단순히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누출된 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노상원한테 관계 누출이야. 바로 판사가 그거를 꼬집습니다. 야 그거 너가 누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너가 심지어 그 명단을 받고 재조합하고 임무 부여하고 그리고 너가 이걸 다 구성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전라도 출신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자체가 누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기밀을 취급하는 그 당당 요원 외에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들, 특히 HID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에 접근했어요. 그럼 이거는 그게 누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받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노상원은 내가 딴 데 유출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제 헛소리를 한 거죠. 네, 그런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된 거고 당시에 이 수사단을 구성을 한 거거든요. 네. 명단을 받고 계엄이 일어나면 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뭘 하느냐? 성관이 직원들을 원래 체포해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관인의 유치 장소를 확보를 하고 이 수방사 비원 벙커를 이 사람들 이송을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수사를 하고 네.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게 실제로 정보사에서 계엄 당일날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참 이것만 해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보면은 노상원 반성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었다더라고요.
제가 오늘 노상원이 송고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 당장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음. 그래서 노상원을 유심히 봤어요. 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터벅터벅 들어가서 오늘 송고는 이제 재판부가 일어서서 들으라 그랬거든요. 네. 일어서 있었는데 꼿꼿합니다. 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노상원이 왜 꼿꼿할까? 이미 노상원은 사형 아니면 무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형이거나 무기면 징역 2년을 받던 10년을 받던 충격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직 지금 진짜 중요한 재판에서 사형 아닌 무기인데 오늘 뭐 2년 떨어지든 10년이 떨어지든 아 상관없어. 아 이미 나 죽거나 아니면 무기야.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돈이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적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노상원은 징역 2년이건 10년이건 타격이 없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무기와 사형이 남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재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재판에서 좀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란 사건에서 위수증 판결이 처음 나온 거예요. 네. 뭐가 위수증이라는 거예요? 그 윤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 CD와 녹음 CD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상원과 문상호의 전화통화 내용이 있어요. 어허. 24년 12월 2일 계엄 전날입니다. 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정확히 임무를 줘서 준비를 해라. 예비 진지에서 대기하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전화 지시해라. 그리고 나는 부의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그런 블랙박스 증거 영상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위수증이 됐다는 이게 얘기죠? 위수증으로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경찰로부터 이거 증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미 제출을 할 때 거절권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수증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내도 되는데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안 내시면은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이거 주세요 하고 쑥 가져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야, 원래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자, 근데 이게 위수증이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따지면 우리 그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장관 쪽 같은 경우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국이나 정경심 같이 우리 쪽 사람들이 재판에는 분명히 위수증인데 위수증이 안 되고 이 노상원 같은 내란 역적들한테는 위수증이 되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네요. 전 그래서 처음에 이현복 판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방송을 진행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위수증이라고 이걸 했을까? 사실 이 증거가 매우 중요한 증거는 맞는데 이 증거에 따라서 이 현재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 그 내용하고 내란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죠. 예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비리 혐의에 대한 거니까 네. 특별한 그 관련이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성관이라든지 이 수사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밝혀진 상태고 이거를 더 뒷받침해줄 내용이 바로 블랙박스 영상 CD인데 계속 위수증에 대한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변호인 측에서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위수증으로 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씁쓸한데요. 아무튼 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판결 내용을 좀 들어보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이 혐의가 두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선수재와 이 개인정보법 위반. 지금까지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모 대령과 구모 준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모 대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상원에게 이제 금품을 수수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네가 뭐 진급시켜 줄 수 있겠어 하면서 안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당시 정보사 내에서 상황을 보니까 야,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금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
그리고 9월 달에는 500만 원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준 거예요. 음.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 이 이후의 상황이 정보사 명단까지도 넘겨주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 김모 대령이 참 콧갱가. 코 깼는데 본인은 진급 한번 해보겠다고 한 2천만 원 정도 준 거예요. 그렇죠. 한 2천만 원 가량. 그러니까 오늘 나온 재판은 사실상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뇌물 2천만 원에 대한 판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치사한 게 뭐냐? 아니 지가 그 뭐 반국가 세력을 그 일거에 소탕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 아니 뭐 나름 자기 딴에는 공적인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들 위해서 한 거죠. 야, 참. 자,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건데 그래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김모 대령을 보면서 사람은 참 좀 깨끗이 살아야 된다. 사실상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상원의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이미 1,000만 원 입금을 했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입금을 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200만 원 입금을 하면 1,000만 원 돌려준다고 해요. 더 주면 더 주면. 근데 그러면 200만 입금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라도 좀 돈을 좀 확보해 보려고. 그렇죠. 1,000만 원 다시 받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진급에 눈을 멀었기 때문에 노상원한테 돈을 전달을 했고 이미 1,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정보사 명단 내놓으라든지 이렇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참 물린 거네 한마디로. 물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에 이번에 결국 처벌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사기밀 누설이 돼요. 그렇죠.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 노상원은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그 이 중요한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싹 가지고 자기가 쪼물락댔다는 얘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야, 참.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모 대령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부하 내동을 한 건데. 그래서 다 처벌을 그냥 톡톡히 받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진급하려다가 범죄자 돼 버렸죠. 네,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자기 진급이 걸려 있기로 손이 주요 대북 요원, HID 요원이면 정말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이 명단을 넘겼다는 게 그 정보 장교로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이게 사람이 군인이거나 공무원, 국회의원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적 마인드는 전혀 없고 사익만 챙기는 본인의 그 입신양면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결과 이렇게 뭐 벌을 받게 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전 벌 받았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앞에 있는 사과가 너무 달아서 잘못 먹은 거죠. 독사과였는데. 네. 독사과. 그렇죠. 독사과였죠. 예. 자. 오늘 뭐 분위기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겁니다. 네, 내란하고는 맞습니다. 별개예요. 자, 근데 오늘 내란 사건은 아니지만 내란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제가 그냥 풀 워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권한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부장판사가 네.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는데 선포 요건에 맞지 않은 계엄을 했다면 절차를 아무리 잘 맞췄어도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렇죠. 물론 절차도 제대로 못 갖췄고 이 얘기를 오늘 했네요. 그러니까 12.3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거를 오늘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벌써 헌재에서 판단 내렸는데 그치. 위법 맞잖아. 위헌이잖아.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휘현 재판부라든지 다른 내란 관련된 재판부에서 내란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노상원의 징역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이 부장이
적시를 한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복 부장판사예요. 이현복 판사. 근데 이현복 판사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대법원 공보판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입이 좀 거칠어 이 사람이. 입이 좀 거칠어.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씩 얼굴 본 적이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거죠. 저기 그 소위 말하는 법조계 특히 사법부 내의 이너서클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74년생인가 그래요. 74년생인가 75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름 좀 젊은 편에 속하는 그 판사인데 강릉 쪽에 재판을 하고 갔다가 이번에 지금 돌아와서 거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첫 번째 사건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 이 사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너서클에서도 12.3 계엄을 위헌이고 위법으로 본다라는 게 약간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 특히 직위원 재판부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럴 가능성 조금 줄었다. 뭐 없다가 아니라 줄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긴 했네요. 12.3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얘기를 법원에서는 처음 판단을 내린 거다. 헌법재판소 미리 판결했지만 헌재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는 처음 나온 거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판결을 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뭐 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노상원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변화가 없어요. 그 뭐 특별하게 뭐 심경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게 없더라 이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형 무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삑해봐야 2년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무난하게 노상원도 넘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징역 2년이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현금 하여튼 2천만 원 남짓을 받은 건데 사실 이게 실형이 나오는 기준이 3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 집행유예가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노상원이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거나 때로는 뭐 공소 제기 이 사안은 아니나 비리를 좀 더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또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엄이나 내란이 이게 그럼 결국에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죠. 비리 저지르려고 계엄하고 내란 일으킨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위법성 판단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으로 보자면 징역 2년 왜 이렇게 싸라고 하지만 비리 사건으로 보면은 오히려 강력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형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4 고압 152 사건 이게 바로 김영현 내란 재판이거든요. 네. 원래 이거 심리 기간의 제한으로 병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을 준비할 때 사전 계획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앞에 이제 내란이 있으니까 만약에 기간이 맞았으면 이걸 병합해서 같이 내보냈을 건데 지금 이게 시간이 때가 안 맞잖아요. 이게 훨씬 빨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양형에는 내란과 관련된 것은 약간 배제하고 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2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상원이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없었으면 오늘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태 이 노상원을 집행유예로 풀어줘봐 난리가 날 거야. 이거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상원은 이제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제 오늘 재판 노상원 재판 말고 김용현 재판도 있었잖아요. 네. 김용현 재판도 오전에 잠시 들어갔다 오셨죠? 네, 오전에도 이제 김영현 재판 잠시 들어갔어요. 오늘 재미없었다 그러더라고. 오늘 제가 이제 쭉 들었는데 이 비화폰 분출을 하는 그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그 이전에 전부 다 나왔었던 내용들이고
뭐 테스트 예라든지 테스트 특, 테스트 뭐 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출이 됐고 언제 이렇게 회수를 했고 이 정도만 사실 확인 정도만 하고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는 제일 이제 관심에 집중이 되는 게 김용현 변호인들이 또 난동을 부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오늘은 조용했나요?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용히 잘 재판 받고 왔습니다. 야, 참 이게 사실 조용히 잘 재판 받는 게 정상인데 얘들은 정상적인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이례적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례적인 상황이다. 야, 재판 조용히 잘 받는 게 이례적인 상황이네. 참 이게 서글프네요. 네. 자,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는 날입니다. 네. 안타깝게 전 떨어졌고 우리 대호 씨가 붙었다고 하거든요. 내일은 우리 대호 기자가 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건너뛰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재판이 있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수요일 날 조지호 재판이 있고 목요일 날은 김영현 내란 재판이 있고 마지막 금요일에도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재판 계속 좀 잘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